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 전화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 전화 드린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우의 빠른 복귀를 위한 우리 팬들을 위해서 연결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경윤 기자와 저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그때 우리 강경윤 기자 오보 기사를 막기 위해서 1인 시위를 SBS 앞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호중 씨 군 문제 또 소속사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강경윤 기자가 김호중 씨 안티 팬카페 대필성 있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제보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내는 겁니다.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 전화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김호중 씨가 무너질 뻔했지만서도 제가 나서면서 그거를 좀 뒤엎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민사소송 2억짜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넣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강경윤 기자가 정정 보도를 SBS에서 내서 이때 강경윤 기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가 저한테 권영찬 교수님 꼭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술을 끊고 저녁에 유튜브를 하면서 애들과 재밌게 즐겁게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채널A에서 아침 방송을 끝내고 강경윤 기자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러 가는 현장을 제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를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 전에도 그랬죠. 우리 제보자가 강경윤 기자에게 권영찬 교수가 한 신문사에서 권필원이란 차명으로 그게 자기 조카 이름인데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진짜로 믿고 강경윤 기자가 인터뷰로 들어갔습니다. 한 기자가 잘못된 제보자의 내용을 받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인 시위 현장을 하기 전에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영상입니다. 우리 재편집에서 김호중 씨 내용은 다 빼고요. 강경윤 기자와 저와 그리고 그때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황용우 씨도 억울한 부분이 빨리 풀어져서 여러분 곁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진우 유튜버 황용우 씨에 대한 주작 영상 나는 그 세 것만 말했어요. 주작 영상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시고 그 주작 영상 내리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채널A 종편 방송이 끝나고 저는 그 채널A 방송이 끝나고 저쪽에서 방송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잠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채널A 상암 방송국은 저쪽 건너편에 있고 제가 종종 오는 YTN입니다. 이곳이 바로 YTN이고요. YTN에서 여기서 쭉 갑니다. 가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우리 얼마 전에 지탱크가 1인 시위를 진행한 우리 SBS 상암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상암이 아닌 이제 SBS 목동으로 갔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오니까 우리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쭉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SBS 상암 방송국 옆을 쭉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앞으로는 MBC가 또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MBC 출연했었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좀 편한 것 같네요. 자, 바로 여기서 쭉 가서 제가 YTN을 지나서 바로 여기가 바로 SBS 상암 사옥이고 저쪽이 MBC입니다. 먼저 저쪽 MBC 배경으로 좀 저기 MBC 차가 한 대 있다. 네, 저기 뒤에 보이시죠? 네, MBC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곳 광장에서 우리 지탱크님께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연예인들의 행복과 그리고 연예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강 기자가 다 믿고 기사화했다는 거예요. 기사화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 그게 이제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바꿔야죠. 전 매니저라고 기사가 나가면 안 되고요.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권씨 전 매니저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가야 돼요?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K씨, 권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고 김호중 씨 소속사 입장도 같이 대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SBS 프리즘 타워 뒤에서 지금 화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따져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강 기자가 얘기한 병무청 비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병무청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사람을 그런 걸로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무청법에 의하면요, 최근에 제가 자세한 조항은 못 올려드리지만서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몸이 안 좋아서 자신의 신변에 급법한 이유로 합법한 예를 들어서 진단서나 제출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해진 내에서는요. 근데 그걸 갖고 마치 이상한 루머가 있고 억지로 막 병역 비리를 연기하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것도 누구의 주장이에요? K씨 주장이에요. 그 K씨 주장을, 그러니까 이게 기자분이 한 취재원을 취재할 때는요, 아주 팩트 점검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론으로부터 역공을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 성공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대중들이 정말 김호중이 병역 비리가 있나? 의심이 되는데 정말 전 매니저를 배신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똑같은 사안인데도 대중들에게 잘못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껴다 맞춘 기사예요. 근데 이게 기사화돼서 사실은 SBS 퍼니는 SBS 자회사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SBS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게 SBS 자회사다,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강경윤 기자가 SBS 아침 프로에 출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뉴스를 볼 때 어느 게 진실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는 제가 112 신고를 통해서 K씨 누나가 했던 욕설 정말 입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거는 죽이겠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아니, 저는 안티카페가 어디에 살해를 하겠다는 협박이 되었냐, 그게 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욱해서 그랬다? 아니, 욱하면은 사람을 죽인다 해도 되는 거고, 욱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양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나갖고 안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저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K씨 누나와 복실포항님과 짱나공주님을 제가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분들과 여러 안티카페에 저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한 사람을 제가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요,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 방송을 마치고 바로 염염역 건물 한 바퀴 돌면 딱 2분 돌면은 여기거든요. 걸어와도 2분이고 차로 돌면 한 1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